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전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약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계절인 가을의 끝자락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개회사에 앞서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된 양산 삼양문화축전,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및 국가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양산시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우리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양산시와 양산시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시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졌을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체육문화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양산시의회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23년 제3회 추가경영 예산안 조례안 41건, 동의안 22건을 비롯한 총 74건의 안건 심사와 2024년 당초 예산 심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정례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 양산시 행정의 방향이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담고 있는지, 예산 편성의 모든 과정을 정당화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심의 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원 여러분께서 이번 정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소통해 왔으며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소외된 이웃과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그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당초 예산 심의 시 새로운 정책의 제안과 개선 및 행정 공백에 대한 올바른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양산시민의 행복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양산시 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과 이해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곧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정례의 기간 의회와 집행부 간 활발한 의논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양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하여 36만 양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기대하면서 교회 사회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의 제1차 본회의 개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을 이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에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양산시의회에서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시짓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14일 및 11월 21일에 2024년도 당초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우불, 산성, 남벽 등 9건과 2024년도 정기분 공제예산 관리계획 심사 대상 시 6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 하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예산 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는 박일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의회 의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장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제예산 관리 계획안,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3건의 동의안, 양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에 따른 의견 청지의 건 등 4건의 의견 청지의 건과 낙동강 협의회 규약 6건 등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정기분 공제예산 관리 계획안은 오늘 예산 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복춘, 김석규, 이묘배, 최선호, 김판조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최복춘, 김석규, 이묘배, 최선호,
김판조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 읍면동 모든 청사의 지붕 아래서 지금도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역할은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이전에는 행정기능에 치중되었다면 오늘날 행정복지센터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행정기능 수행과 함께 문화, 체육, 복지, 편의시설을 연계해 운영하는 생활 SOC 복합화 시설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제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양산시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 기본 현황에 따르면 양산시는 13개의 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와 3개의 민원사무소가 있습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는 1989년 면사무소로 신축하여 수년에 걸쳐 여러 부속 건물 등을 증개축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후화되고 좁은 건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열악합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필요한 주민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1년 양산시 청사 및 읍면동 청사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는 인근 동면 파출소와 농협부지를 포함한 대지 면적 3,977제곱미터, 건축 면적 1,118제곱미터, 주차공간 15대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1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소회의실, 작은 도서관, 화장실, 차고 등이, 2층에는 취미교실, 상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이, 3층에는 다목적 강당, 다용도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중장기 정비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기에 사송 신도시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 시점에 가까울수록 주민들의 불평과 원망은 가득 찰 것입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동면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계획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동면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동면 파출소와 농협의 부동산 매입을 협의하고 현 부지의 동면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 부지는 동면의 인구 밀집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석금산 지역과 사송, 내송 지역의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으며 양산시 본청을 중심으로 중앙동, 양주동, 동면행정복지센터로 행정기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근 동면 파출소와 농협의 부동산 매입이 힘들다면 사송 신도시내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송 신도시내 공공청사 부지의 경우 조성 원가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송 신도시내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된다면 사송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송 복합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행정복지센터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복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두관 국회의원이 주최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다수의 민원을 정리하여 교통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요구들이 단순 민원이 아닌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졌기에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과 밖에서 아이들의 사고나 사망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자 각 지자체가 통학로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인도를 비롯한 안전시설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양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봤지만 단순 민원 처리만 이어져 매우 아쉬웠습니다. 양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 우리 양산시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사항들을 과연 제대로 이행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산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검토해서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에 대해 빈틈없는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산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통학로의 보행안전 실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 확인한 지역에서만도 등하굣길에 인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통학로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행안전시설이 열악하고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기를 모두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이나 보행자 도로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셋째,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책무를 규정하면서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거나 그 밖에 보행환경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 대해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보행환경 개선지구의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까지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보행자가 차량에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여 이면도로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산시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매일 직면하는 통학로 안전 문제를 현재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을까요? 타 교육청에서는 통학로 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관련 예산을 늘리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교육지원청 역시 통학로 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통학로 개선에 대해 수요를 집계하고 공유하는 등 통학로 안전에 대한 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2023년 양산시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내년도에도 양산 시민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묘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회 의원 이묘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자녀 기준 완화와 혜택 확대를 통해 아이가 많아 행복한 양산시를 이루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기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8명을 기록하였고 올해 2분기에는 0.7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은 정부는 이달 1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문화적, 가치적 요소를 꼽았습니다. 청년 세대가 부모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삶도 행복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깨울 수 있도록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해석은 매우 적절합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밝혔듯이 청년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갖고 싶지 않기에 갖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이 그리고 양산시가 처한 출산율 감소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싶고 자녀를 갖고 싶도록 생활 환경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적절한 방안 중 하나를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 정책이 갖는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들로 하여금 자녀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현재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낳을 때마다 억 단위의 돈을 주자입니다. 해당 방안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방안이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자칫 아이들을 비용으로만 여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청년들은 출산과 양육이 주는 행복을 인지하기도 전에 출산과 양육을 단념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일상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보여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각종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확대해 나가면 청년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고 이는 아이를 원하게 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둘째, 지역과 국가의 보탬이 되었다는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국가나 시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지역이나 국가에서 다자녀 가정이라는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면 나의 행복과 더불어 시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기쁨 역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 고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확대되고 결국 양산의 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들이는 비용에 비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 자녀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 30억 정도의 예산만 추가로 확보하면 관내 모든 두 자녀 가정에게 다자녀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에 활성화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관내의 많은 가정, 특히 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둘째의 출산을 고려하는데 하나의 요소로 적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의견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실제 지난 8월 정부에서도 전국 지자체에 다자녀 기준 완화 및 혜택 확대를 권고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발빠르게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고 부산시에서도 이달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경상남도만 하더라도 창원, 진주, 사천, 고성, 산청에서 이미 다자녀의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혹자의 우려에 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으로만 바라보고 미룰 수는 없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에 앞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해낸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빠르게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양산시도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데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 행복한 양산을 꿈꾸며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과 양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하여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폐쇄 위기에 놓인 지금 양산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산업 전반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종사자가 4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우리 지역의 경제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경제는 물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든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이주민과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온 직원들이 상주하며 고용, 비자 문제는 물론 생활, 가정사 등 개인 문제까지 상담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우리 지역사회의 이주민 공동체를 연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정부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센터를 일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2,5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재정적 한계로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탈과 불법 노동 강요에 따른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불보듯 뻔합니다. 한국 문화가 낯선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와 정착을 위해 양산시가 앞장서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판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동영 시장님과 양산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판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원, 산책로 등의 반려견 수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는 약 1,500만 명으로 인구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 중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와 같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인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산시에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생명의 저출인 강을 둘러싼 아름다운 공원과 산책로가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우며 그 중에서도 낙동강변, 항산공원과 양산청 그리고 해야강변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항산공원에는 반려인 쉼터가 마련되어 대자연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뛰어놀고 즐기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양산천은 물론이고 웅성 내개동의 해야강변 산책로에도 반려동물과의 외출을 단순 운동을 위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피크닉과 산책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며 많은 시간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펫티켓도 지켜져야 하는데 산책길에서 종종 보게 되는 반려동물 배설물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반려인들 때문에 반려동물 배변 방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여 반려인들이 외출 시 미처 챙기지 못한 봉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소하지만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성숙된 반려동물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반려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양산시 관내 공원과 산책로에 반려견 배변 수거함과 봉투함을 함께 설치하여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편의를 제공하고 양산 시민 모두가 쾌적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배변 수거함과 봉투함 설치를 제안합니다. 배변 봉투는 물론 배변 수거함까지 갖춘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 양주시, 파주시, 고양시 그리고 울산광역시 동구 등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는 반려견 배변함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시민들이 많은 호응을 얻어 배변 수거함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냄새와 쓰레기 문제 등 배변 수거함을 설치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 배변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배변 수거함 설치를 통해 반려인의 성숙한 펫티켓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양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5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196회 양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항 회의록 서명의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 의원은 김판조, 박일회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동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를 하면서 시정연설에 앞서 우리 5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복준 의원님께서 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건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 김석규 의원님께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한 제언, 이모회 의원님께서 다자녀 기준 완화를 비롯한 아이가 많아 행복한 양산 만들기에 대한 의견, 최선 의원님께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권, 김판조 의원님께서 반려견 배변 수감, 이렇게 해서 5분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의견을 주시는데 충분히 우리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전의 정책에다가 또 이렇게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시기에 대해서 조절이 돼야 될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와의 어떤 대책,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건들이 지금 원래는 아시다시피 긴축 재정이 되다가 보니까 좀 얘가 상당 부분 예산이 얘가 줄어드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 이래서 얘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5분의 의원님들의 후보자적 발언에 대한 우리 시정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희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3년도 당초 예산안 제출에 저음하여 2024년도 시정 운영 반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위한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이라는 시정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또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지만 시민 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양산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그 결과 크고 작은 성과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연말에 집중되는 각종 시중평가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화합과 시민 의견 수렴 기구로 시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는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창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통합 실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블루오션인 낙동강과 황산공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낙동강 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낙동강 지역 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낙동강 협의체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낙동강 백길 복원 및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양산사랑 상품권 발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청년들의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산업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양산시 최초 전략산업 육성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천연물 안전관리원 착공, 바이오 헬스 사업 육성 지원, 중정 선박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반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웅상 실현을 위한 회화강 거점 수변공원 조성, 용당 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사업, 행정타운 부지 조성 사업 등 웅상지역 주민들의 삶과 질 향상과 지역균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부지에 양산문화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암 종합사회복지관, 복합문화학습관,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일상이 행복한 생활문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4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과 국화축제가 함께 개최되어 체육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축제의 한마당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우리 시가 경부울 중심도시로서의 도시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양산도시철도 사업 및 물금역 KTX 정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송 및 남물금 하이패스 IC 개설, 광역철도 및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시정의 동반장이 시의 의회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이종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세계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됨에 따라 건전재정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해결을 최우선 국정운영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수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분야별 역정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전반의 기반 마련을 토대로 주요 현안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부울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 구축의 시정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시정 방향은 크게 민생 안정,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따뜻한 복지, 균형 성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담아 2023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에 양산의 미래와 민생이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혁신국을 신설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생, 청년, 상권을 중심으로 시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자 시정의 최우선 정책입니다. 청년, 신중령, 노인,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창업 기반을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등 청년들의 자립, 사회 진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및 앵카기업 유치를 통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 그리고 가산 일반 산단 등 대연 상단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기업 지원 및 산업정책 컨트롤 타워가 될 양산천답 융합산업기술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우주항공 방사능 실란트 소재 초기역자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등 신사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선제적 신규 사업
발굴과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골목 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 산업, 양산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소상공인 민생 안정을 위한 골목 경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챙길 것입니다. 둘째,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 나눔이 있는 사회에서 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시정 방향입니다. 출생에서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돕도록 할 것입니다. 위기 가구의 발굴 범위를 확대하여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며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구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출산, 경단, 육아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육아 보육 정책을 펼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50만 자족도시를 대비한 복지, 문화, 여가생활이 가능한 종합복지 허브타운을 조속히 완공하고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유형별 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시민복지 체감도도 향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우리 모두가 누리는 교육, 문화관광, 체육도시 조성입니다. 미래가 있는 꿈과 희망의 도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는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시의 정책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교육이 강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공교육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특발학교의 양산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만족하는 창의적 교육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고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학 입시 컨설팅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양산 지혜마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반을 통하여 평생학습 확산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위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품격 있는 문화체육도시로서의 위상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축제 지원, 양산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조성, 황산공원 복합레저 사업 추진, 양산 수목원의 조성 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과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것입니다. 양산시민축구단 창당, 웅산 센트럴파크 조성, 중앙동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사송 복합 커뮤니티 조성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균형 성장 도시 조성입니다. 도시의 근간은 안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모든 지방정부의 지향 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개발로 시민들의 삶에 큰 자부심을 불어넣고 균형적인 성장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국제 안전도시 공임시사 인정, 방사능 방제 훈련, 방문용 CCTV 확대 등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다양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노력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 안전도를 한 단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2030 양산 도시계획 관리를 바탕으로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 틀을 만들고 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농촌 중심지구 개발사업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략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을 유동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정원이 있는 도시공원, 가든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산 도시설도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주도 60호선, 양산대교 재가설, 그리고 사성 하이패스 IC 건설,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1028 지방도 국도 성격 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여서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동부 양산의 오랜 과제였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질 행정타운 건립사업, 회화강 거점 수변 공간 사업, 용당 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웅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87억 원이 정액된 1조 6,768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4,924억 원, 특별회계가 1,844억 원이며 이는 최근 5년을 통해서는 최저의 증가폭이기도 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편성은 재정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뒀으며 국내 경제의 더딘 회복에 따른 세수의 저조와 세입은 보수적으로 추계하였고 세출은 유사 중복 또는 집행부진 등을 재정운용 효용시설 재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세제 경감 정책에 따라서 재산세가 감소하였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으로 해서 유가 보조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보다 124억 원 줄어든 3,175억 원입니다. 또한 세외 수입은 1,585억 원, 지방교부세가 3,029억 원, 조중교부금이 81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6,6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광범위한 세출 분야는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세부 사업에 대한 건은 우리 국소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내역은 사회복지 분야에 5,732억 원, 환경 분야에 1,48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31억 원, 일반 공공 행정과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61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6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18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602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59억 원, 그리고 보건 분야에 228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84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566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278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양산 발전을 앞당기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희망찬 양산의 미래를 꿈꾸는 시민들의 예망을 깊이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비 예산 및 그리고 자주 지원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 못지않게 시민의 세금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쓴다든지 또 그리고 소홀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분석과 주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당초 예산안에 양산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는 만큼 내년도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래 못다 이룬 일들은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 더욱 크게 이루시고 그리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나동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8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 회기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8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양산시 의회에서 시의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지원, 송은영 위원을 양산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호에 따라 양산시 의회에서 시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성훈 의원을 양산시 전략산업위원회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이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면 추천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잠시 정해를 요청합니다. 네. 김지현 의원님의 정해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는 거라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겠습니까?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6회 양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